정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부자사장연구소 소장 이경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장님들이 열받아 할 만한 이야기 두 번째를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사례를 조금 더 딥하게 어떤 상황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아이가 2명이 있는 여성분이 나는 아이가 2명이 있지만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회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여성분을 뽑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최악의 사례를 말씀드렸었는데 볼게요. 이 여성분이 1년을 근무를 하고 1년을 근무하자마자 바로 육아휴가를 씁니다. 육아휴가를 몇 년을 쓸 수 있어요? 2년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아이가 2명이니까 아이 한 명당 1년씩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육아휴직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분이 복직을 한 다음에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얼마를 줘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어요. 이 전 영상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럼 우리가 퇴직금으로 근무한 1년치만 주는 게 아니고 육아휴직 때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도 전화를 안 받았어도 뭔 짓을 했어도 우리는 1년만 일했지만 육아휴직 2년까지 더해서 3년치 퇴직금을 줘야 된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만 있을까요? 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분은 1년에 근무하고 2년 동안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육아휴직을 쓴 기간도 근무일로 본다고 노동부에서는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줘야 돼요? 연차수당 줘야죠. 2년 동안 회사를 출근 안 했어도 연차휴가를 줘야 된답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노무사님들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어떤 노무사님은 그 쉬는 동안 하루라도 출근을 했어야지 주는 거지 아예 출근을 하지 않았으면 주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노무사님도 있으시고 지금 노동법이 그러지가 않아서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어도 육아휴직 하는 것도 출근일로 봐줘야 되니까 연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는 1년을 일하고 바로 이제 육아휴직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차휴가가 어떻게 발생하냐면 1년 일하고 366일이 되면 그때 15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일하면 15일에 연차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15일 있죠? 15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또 육아휴직 썼죠? 육아휴직 썼으면 이것도 출근일로 보니까 또 15일이 발생을 합니다. 또 두 번째 해에 육아휴직 또 썼죠? 그러면 또 여기서도 연차가 15일이 발생을 합니다. 총 연차가 몇 개가 발생한 거예요? 45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벌써 몇 개예요? 벌써 우리가 퇴직금 3개월치 급여에 45일치의 연차까지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이 복직을 했는데 이분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그거라고 했죠. 나 복직하고 바로 잘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내가 아예 이 제도를 활용하려고 들어갔기 때문에 나 1년 일했으니까 2년 육아휴직 쓸 거고 육아휴직 쓴 다음에 복직하자마자 나 잘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퇴직을 권고해야 되겠죠. 퇴직을 권고하면 또 뭘 줘야 돼요? 한 달치의 급여를 더 줘야 됩니다. 원래는 한 달치의 급여를 더 주고 한 달에 일을 시킬 수 있는 게 한 달치이긴 한데 퇴직시키겠다고 나가라고 했는데 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럼 실무에서는 일도 제대로 못 시키는데 또 퇴직 수당으로 한 달치가 더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한 달 전에 권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은 거의 일 못 시킨단 말이에요. 실무에서는 안 나오라고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러면 한 달치가 더 나가는 거죠. 그러면 퇴직금 3개월치 급여 됐죠. 그리고 연차수당 한 달 반치가 또 생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퇴직수당 더 줘야 되니까 그러면 5.5개월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완성이 됩니다. 사실은 여기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 3년 초과할 때는 15개 플러스 하루가 더 생긴단 말이에요. 3년치는 16개예요. 그러면 진짜 46일의 연차가 생기기 때문에 더 나갈 수도 있지만 우수리 떼고 5.5개월의 급여를 주게 된다 인 거죠. 일한 거 몇 개월? 일한 거 12개월 12개월치 급여 다 가져가고 2년을 생짜로 놀다가 왔어요. 뭐 논 건 아니겠죠. 아이들 키우고 했겠지만 회사 일은 아니잖아. 회사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본인 가정의 일을 한 거죠.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육아휴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바로 나가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5.5개월의 월급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일도 안 했는데 12달 일하고 총 급여는 17점 반의 급여를 가져갈 수 있네요. 와우, 이런 제도 너무너무 좋은데요.
이분 입장에서 볼게요.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딱 취업했어요. 취업하자마자 9개월은 그냥 설렁설렁 일해. 설렁설렁 일하다가 마지막에 10개월 차, 11개월 차, 12개월 차 이때는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해서 내 평균 급여를 높여버려. 내 퇴직금 받는 그 금액의 자체를 높여버려. 이만큼 높여놨어. 그 다음에 육아휴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3개월 동안은 기존에 받았었던 통상임금을 그대로 받아요. 자, 그 다음에 4개월 차부터 복직 가기 전까지는 내 급여의 80%까지 또 150만 원까지 또 꼬박꼬박 받습니다. 꼬박꼬박 받다가 또 복직을 딱 합니다. 복직하는 순간 대표님 저 퇴직시켜주세요 라는 행위를 하겠죠. 말로는 하진 않겠죠. 행위를 그렇게 하면서 퇴직을 받아들이면서 총 5.5개월의 급여를 받아갈 수도 있다. 물론 저는 노무사가 아니에요. 노무사가 아니라서 자료 찾아보고 저희 대표님들 이야기 들어보고 저희 노무사님들한테 이야기 들어보고 그러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서 좀 더 자세한 것들은 노무사님들이 아시겠죠. 무슨 얘기예요? 준비 잘 하셔야 된다고. 대표님들 그냥 방심하고 있으면 그대로 당하신다고요. 애초에 생각 잘 하셔야 되고, 애초에 내가 제도 세팅 잘 해놓으셔야 되고, 애초에 서로 다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컨설팅 해보고 만나보잖아요? 근로계약서 없는 회사들 태반이고요. 근로계약서 있더라도 포준근로계약서 그대로 다운받아서 쓰는 사람들 태반이고요. 포준근로계약서도 또 나한테 유리하지 않은 것만 덕지덕지 써지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고요. 급여를 줄 때도 비과세와 과세분을 나눠서 줘서 내가 사대보험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은 분들도 많고 정말 열악하게 해놓으셨다고요. 직업명부도 없어. 휴가 기록한 것도 없어. 언제 휴가 갔는지. 휴가 기록 대장도 없어. 근로계약서도 없어. 뭐도 없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어떤 사건이 터지든지 어떤 분쟁이 생기든지 거기에 키는 뭐예요? 내가 자료가 있어 없습니다. 자료가 있어 없어. 구두로 하는 건 어차피 이 사람도 거짓말하고 나도 거짓말하기 때문에 거짓말 대잔치가 돼버려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서류가 있어 없어 이걸로 간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런 상황 있을 때마다 변호사 고용하고 막 대법원 가고 막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못한다고요. 사건 벌어지면. 어차피 머리 싸매고 힘든 건 나고 시간 써야 되는 것도 나고 고통스러운 것도 나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냥 제도가 이래요. 찔러버리고 끝낸단 말이에요. 정부는 우리 편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우리는 잠재적인 범죄자인 것처럼 대해요. 실제로 노동청 가보세요. 그 얼마나 기분 나쁜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최소한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준비는 스스로 잘 좀 해놓으셔라. 그리고 공부하세요. 공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중소기업 대표가 공부 안 하면 다 돈으로 메꾸게 돼 있습니다.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할까? 돈을 쓸까? 똑같아요. 돈을 쓰면서 경험하면서 내가 다 물어주면서 배워도 되고요. 아니면 돈으로 배울 걸 공부하면서 배우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대표들은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아이고, 요 영상 올리고 나니까 또 이런 관련된 거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저희 대표님들이 많아서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까지 어떻게 해결되는지 제가 노무사님들이랑도 협의를 해보고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는 상황이지 않아요? 12달 일하고 12달 일한 거 플러스 5.5개월의 급여를 그냥 가져갈 수 있다. 거기다가 정부에서 혜택 주니까 너무너무 좋게 또 활용할 수 있겠죠. 물론 아까 그 육아휴직 동안 100%가 나오고 80%가 나오고 이거는 우리 사업주가 주는 건 아니에요.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긴 해요. 그럼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 뭔데? 잠깐만,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거야? 확인해 봐야 되겠다. 갑자기 생각나서 알아봤는데 4대 보험 중에서 일부는 또 우리가 내네. 국민연금은 납부 중지를 할 수는 있는데 우리 사장님들 그거 깜빡하시잖아요. 또 깜빡 잊고 국민연금 또 다 내주실 거고 그럴 개연성이 있어요. 중소기업 대표님들 바쁘시니까. 두 번째로 건강보험은 일부 내게 돼 있네요. 건강보험은 내게 돼 있네요. 준비합시다. 사업하면서 생각할 거 너무 많죠. 공부할 것도 많고 자금, 세무, 노무, 부동산, 지원금, 4대 보험 다 공부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장하기 힘들지? 네,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무지무지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직장인 해. 누가 너한테 사장하라고 했냐? 네가 한 거잖아, 임마.
맞아요. 내가 선택한 건데요.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근로자를 못할 사람들이니까 지금 사업하고 있겠죠. 내가 선택하고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도 버텨내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잘했을 때 또 그 달콤한 열매는 우리한테 있는 거니까.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건물주 되시고, 건물주 먼저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자 사장 되시고, 그리고 재벌로 은퇴하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자 사장 되려면 부자 사장 연구소.